할게. 아이고, 이제 좀 편하게 좀 해보자. 자, 오늘 하루는 백그라운드에 대한 얘기. 엄청 재미없고 지금 졸지만 마. 졸면은 때릴 거야. 자, 이거 하면서 해야 할 일은 이제 아까 CCS 다운받으신 분들은 압축 파일을 풀고 안 적어도 돼. 적을 거 없어. 자료다 줄 거니까. CCS 그 7.4 버전 있잖아. 걔를 압축을 풀어서 한번 셋업을 해봐. 하면서 들어. 자, 아이고, 페이지 하면 안 되나? 예전이라고 그러면 작년에 동계 강좌용으로 만든 자료거든. 뭐 TI에서 설치 가능한 툴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CCS랑 컨트롤 슈트 두 가지를 반드시 갖도록 해. 우선은 앞쪽 거 집중. 우선 앞쪽 거 집중하자. 여기 로그온 해야 돼. 로그인하고 저기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 들어와서 여기 get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 하고 다운로드 하고 다운로드 하면 돼. 근데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CCS가 지금 TI에서 자사 관련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통합 환경으로 만들고 있어.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가 좀 잦아. 업데이트가 좀 잦으니까는 자기 컴퓨터에 맞게 해야 되고, 방금 CCS 하면 저 빨간 줄 저거 떴지. 그 컴퓨터에 뭐 패치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지. 패치를 하고서는 해야 돼. 그러면 안전하게 하려면 하고 설치 풀어다가 C2000만 해. C2000 리얼타임 MCU만 해서 우선 설치하도록 해. 자, 여기까지 왔다고 치자. 넘어갈게.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오늘 뭐 할 거냐면 우선은 DSP 관련된 얘기나, DSP가 결국엔 마이크로 컨트롤러잖아. 컨트롤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 회로 관련된 걸로 우선 설명을 할 거야. 여러분들이 계속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한다면 조컨 실컨 떠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컴퓨터 구조화 이해, 운영 체제로, 그리고 몇 가지 학부 때 배웠거나 들어본 과목들이 있거든.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돼. 지속적으로. 아마 지금보다도 나중에는 더 프로그램적인 그러니까 코딩 관련된 감각, 센스, 경험, 또 실전으로 많이 해봤냐 안 해봤냐, 이런 게 업무적으로 많이 요구될지 몰라. 아주 높은 확률로. 그래서 누가 알려주기 이제 어려운 레벨이야. 여러분들은 시어도 몰라? 괜찮아. 모르는 거 찾아서 공부할 수 있잖아.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 해보는 것밖에 없는 거야. 실제 응용해보고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해서 뭔가 짜보고. 근데 이거는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엄마 아빠한테 연애 코치 받으면은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게 이제부터는 되게 어려워. 영주실에서 하는 교육이 다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다 학부 레벨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개인의 능력이랑 관련돼 있어. 그 능력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래서 여튼간에 끊임없는 관심과 공부를 하면 좋겠어. 연구실에 했던 것들인데 이거는 그냥 내가 이제 저기 동계 강좌할 때 소개 차원에서 만든 거야.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뭐 일단은 뭐 당연한 거지만 인베디드
MCU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아마 이거를 1930년대 자동차 나온 지가 한 100년 됐다고 하니까 30년대인가 40년대 유명한 일화지. 30년대에 뉴욕 거리를 찍었는데 마차들이 쫙 다니고 차가 한 대가 있어. 10년 뒤에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어. 어떻게 됐을까? 다 차고 마차가 한 대 다니고 있어. 바뀐 거지. 우리가 공학도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관련된 환경이나 이런 기술들이 점점 발달한다는 거는 누구라도 알고 있잖아. 그지? 당장의 스마트폰만 해도 스마트폰이 몇 개를 잡아먹었니 지금? 생각해봐. 카메라 자질구레한 거 다 죽었잖아. 왜 요새 솔직히 카메라보다 스마트폰보다 낫 찍잖아. 내 생각엔 열에 아홉은 아마 스마트폰 찍을까? 그거 없었지. MP3로 날려버렸지. 심지어는 요새는 그 안드로이드나 iOS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은 절대 강자라고 얘기 안 해, 문제는. 심지어 미국, 우리나라는 아직 안 그런데 미국은 그 교육용 컴퓨터가 크롬북 써. 크롬 OS. 나도 하나 살까 말까 막 고민했었는데. 그 MS 오피스가 안 깔려있어, 그 컴퓨터에는. 이 크롬 운영치가 깔려있어. 윈도우 우리 쓰고 있는 거.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전력전자도 예전이랑 틀리게 이제는 거의 디지털 제어. 디지털 제어를 알면 할 수 있는 게 많고, 물론 그만큼 아날로그도 많이 발전했어. 근데 아날로그도 쓰기 좋지. 근데 아날로그가 발전하는 속도를 깜짝이야. DSP 같은 이런 마이컴 기술들이 엄청 더 발전하고 있어. 또 마찬가지로 좋은 예제가 스마트폰이지. 거의 컴퓨터 성능, 노트북 성능 좀.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패드나 아이패드 같은 거 보면, 물론 그 기능이 약간 제한적이라고 해도 그거 쓰면서 아우 이거 너무 느려서 못 쓰겠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 거의 못 봤는데. 노트북급이라는 뜻이야. 자, 해서 10년 뒤면 더 발전할 거야. 10년 뒤면. 내가 여러분 나이 때는 학교에 8051 아트메가가 그때 나왔어. 근데 지금 10년 지났지. 10년이 뭐 지금 거의 20년 됐지 이제. 와, 엄청 성능은 비교할 것도 없고 개발 환경도 엄청 많이 바뀌어. 무슨 얘기냐? 여러분한테도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갈 건데, 여러분이 나중에 20년 후가 되면 글쎄 얼마나 바뀔까? 많이? 응, 많이 바뀔 것 같아. 그때는 이런 스마트폰 이게 요만한 칩으로 나오겠지 이제. 진짜 그렇게 나올 것 같아. 걷다가 액정만 연결하면 바로 스마트폰이 되네. 혹시 알아? 액정을 사면 그게 스마트폰이 시대가 될지도 모르지. 아니, 키보드를 사면은 키보드가 스마트폰. 키보드를 작게 못 만들잖아. 키보드에 다 집적화되어 있는 거지. 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이 인베디드 전자회로 개발 시스템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하는 것 같아. 미친 속도로.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돼. 전력전자. 그래서 이거야. 우리의 목표는 이거야. 전자전기 기계 설계, 융복합 과학기술, 실무 개발이 가능한 엔지니어. 이게 목표라고 생각해. 당연히 개발 능력과 이해력이 중요하겠지. 근데 생각외로 DSP를 내가 몇 번 강의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벽이 좀 있어 아직. 그러니까 일단 전기과 다니는 친구들이 전자과는 아니잖아. 성향상 크게 보는 건 잘하는데 작은 걸 잘 못해. 대표적으로 전자회로가 그렇지.
이거를 참 극복하기가 어려워서 요 챕터를 넣은 거야. 예민은 강의하다 보면 이상한 거 물어보거든. 레지스터가 뭐예요? 한참 레지스터 설명하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저기 레지스터가 뭐죠? 저기님 하면은 이게 할 말이 없어. 플립플롭이 뭔가요? 라든가 상태 비트가 뭐죠? 나는 그런 거에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없었는데 생각외로 아주 기초적인 것들,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너도 그랬잖아. 아니 자기는 아닌 척. 근데 생각외로 그래, 생각외로. 그래서 여기 내용을 참고해서 공부하는데 참고해. 어차피 다 여러분 책에 나온 내용이야. 우선 로직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디지털 논리 회로 때 배웠던 거야. 로직 소자,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뭐 노어나 엑스오어 게이트 이런 기본 논리 소자들도 있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 논리 소자들을 합쳐서 어떤 기능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조합 논리 회로라고 하는 건데, 컨피그레이션 로직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것들, 그런 엔드, 오와 낫, 노어, 엑스오어 이런 것들 합쳐서 조합 논리를 만들어. 더 큰 논리를 만들어. 우선 그렇구나 정도는 알아도 그렇구나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건 플립플롭이야. 이것도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야 아마. 잘 생각해보면 옛날에 플립플롭 회로, 그러니까 자료를 기억하고 있는 소자라고 배웠을 거야. 둘 다 안 배운 표정이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 감각을 하지. 이게 전기과는 이걸 그때 배우고 쭉 안 봐서 그래. 전자과는 계속 보거든. 예전 책을 좀, 그래서 학부 때 교양 서적은 버려도 돼. 근데 전공 서적은 버리면 안 돼. 죽을 때까지 끌고 간대. 버리면 나처럼 나중에 다시 사, 언젠가는. 아예 너무 책이 이제 오래된 것 같아서 아예 이제 새로 나온 판으로 사게 돼 있어. 이것도 사야 돼. 플립플롭은 기본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뭐냐면 요 가운데 빨간색 요거 있지? 요거 빨간색 클럭이 들어, 소자. 그래서 기본 소자 동작이 클럭, 어떤 엣지 신호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자료를 적어요. 이 소자가, 이 기능을 만든 사람은 참 대단해. 노벨상 받아야 돼. 옆에 논리 소자들은 자료를 저장한다는 개념이 전혀 없거든. 근데 플립플롭들은 이 클럭에 맞춰서 저기서 한다고 하지 않았어? 어제 10시 반에 오고 나서 뭔 개소리야. 지금 아무도 안 와서 여기 서 있다, 씨. 10시에 와 있었는데. 몰라, 너는 운이 안 좋았어. 그러면. 너 와서 너 이야기 안 했어? 어떻게 된다고? 방금 사는 늦게 왔다니까, 지금 요렇게 라인 빼고 이쪽 세 명은 다 늦게 왔어. 아까 여기 사람 있냐고 확인한 다음에 없다고 해서 오는 거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오늘은 저거 안 적어도 돼. 듣기만 하면 돼. 그냥 앉아서 편하게 들어. 졸지만 마. 졸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옛날에 배웠던 건데 배운 지가 꽤 됐을 거야. 이 석사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부 때 배웠던 책이나 노트했던 거나, 지금 혹시 내가 저번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센서 프로세서 응용 과목 자료 구해놓으라고 했지. 교수님 수업 자료 있을 거야. 그거 자료 왜 구해놓으라고 했냐면,
아마 예전 자료 없는 친구들은 그 자료가 많지. 지금 학교에서 수업되고 있는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거 찾아서 그 좀 여기 다른 방 애들한테 받아서 자료 한번 쭉 훑어봐. 외울 필요 없어. 자료를 자주자주 훑어보는 게 중요해. 잊어버려? 응, 다시 한번 보고. 아, 또 잊어버렸네? 또 다시 한번 보고. 훑어봐.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튼간에 이 소자 두 가지 종류가 되게 중요해. 논리 소자가 있다. 플립플롭이 있다. 논리 소자는 AND OR, NOR, XOR, 그다음에 NOT, 여기 지금 NOT은 빠졌지만 컨피그레이션 로직도 있고. 얘네들은 저장 정보가 저장 기능이 아예 없어. 그냥 실시간이야. 들어오면 나온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플립플롭은 요 가운데 요 삼각형 표시 있지. 이게 클럭 표시야. 클럭 표시. 입력의 클럭이 들어오면 어떤 동작이 저장이 돼. 전작과가 아니라서 내가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요 삼각형 있잖아. 이렇게 데이터 시트 같은 거 보면 요게 포지티브 엣지란 뜻이야. 신호가 로우에서 하이로 바뀌었다. 포지티브 엣지. 만국 표준이야 이거는. 기호가. 근데 이 삼각형인데 앞에 동그라미가 붙어 있어. 뭘까? 낫인데 네거티브 엣지. 그러니까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질 때. 이것도 만국 공통이야. 전작과에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라고. 혹시나 해서. 이게 낫인데 이렇게 클럭이랑 합쳐지면 네거티브 엣지라는 뜻이야. 이거는 뭘까? 요 별표는 자주 볼 텐데. 이거는 슈미트 트리거. 슈미트 트리거가 뭐냐면 전자회로랑 관련된 건데, 예를 들어 5V 소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 자동차로 비유할까? 5V로 하자. 5V 소자가 있으면 0V에서 몇 V까지를 로우로 인식할까? 이 질문의 의도를 딱 들으면은 0V에서만 0이 아닌 건 확실하겠지. 0.1V가 들어가면 이것도 0이야. 아니야. 0.5V가 들어가면 0이야. 1V가 들어가면 거기도 0이야. 5V 소자에서는 대략 1.5에서 1.9V까지가 0이야. 여러분이 우리 논리할 때 0이다 1이다 표현하잖아. 그 0의 의미가 0V가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보는 개념이고, 마치 이거랑 이런 거 비슷해. 실수를 반올림하면 정수가 되잖아. 실수를 정수로 만든다고 하자. 자, 그러면 0이 되는 실수 조건이 뭐가 있지? 올림했다고 쳤을 때 마이너스, 대충 우리가 올림 내림 있잖아. 마이너스 0.4999부터 플러스 0.499, 그지? 올림 내림 하면 대충 0이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 소자는 인식하는 0, 그러니까 로직 레벨의 0을 인식하는 게 0V가 아니에요. 0에서 한 1.5V, 1.9V까지. 소자마다 틀려. 어떤 놈은 2V까지 가는 것도 있어. 소자마다 틀려. 뭐냐면 2V를 인가해도 0으로 인식해. 예를 들어 1이면 뭘까? 1은 당연히 5V는 1이겠지. 그러면 4V는? 또 1이야. 3. 몇 V까지 1이야. 깜짝이야. 1시간 됐네. 또? 무슨 알겠지? 그게 일반적인 애들의 조건이야. 일반적인 조건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잖아. 왜냐면 동환이 같은 친구가, 아니 조교님 어떻게 1V가 0입니까? 따질 수가 있잖아. 선생님 까칠한 애들이 있거든. 까칠한 사람들을 위해서 슈미트 트리거 회로를 누가 만들었어. 개발했어. 쟤는 입력 전원의 반이 기준이야.
5V 소자면 2.5V 기준으로 작은 건 0, 큰 건 1. 근데 걔도 조금마다 틀려. 얘를 3.3V 소자다. 그러면 3.3V의 반이 한 1.65 정도 되잖아. 그러면 1.65 미만은 0, 1.65 이상은 1. 그 차이가 있어. 뭐 그 차이가 뭘까요? 라고 하면은 민감도야, 민감도. 노이즈에 더 강해. 슈미트 트리거. 조건이 더 까다롭거든. 딱 0.16 얘를 5V면 2.5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잖아. 얘가 없는 애들, 얘가 없는 이런 얘네들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걔가 항상 반드시는 아니야. 반드시 머스트가 아니야. 조건이. 그게 틀려. 그렇다고 치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방금 떠들었던 몇 가지 기호들에 대한 이게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 이게 퀄리파잉 심볼 포 인풋 앤 아웃풋. 여러분이 데이터 시트 보실 때 우석이는 좀 지루하겠지만 참고 들어. 한번 그냥 외운다 치고 이런 기호들이 있어. 쭉 이런 거 딱 봐도 알지. 아, 이거는 인버팅, 요거는 인버팅 아웃, 요거는 액티브 로우 인풋. 아, 요런 기호를 쓰네. 근데 보통 이렇게 쓰지. 근데 표준이니까 한번 볼 필요는 있어. 외우진 않더라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야. 클럭, 그러니까 포지티브 엣지, 네거티브 엣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라. 반대로 돼 있는데 잘못돼 있다. 인터넷에 바꿨는데 좀 이상한데? 요게 포지티브 엣지야. 이게 네거티브 엣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플립플롭 얘기를 좀 할게. 자, 이 플립플롭 소자들은 이렇게 플립플롭이라고 적혀 있어. 데이터 시트에. 하고 요게 펑션 테이블이라는 건데 요게 중요해. 여기 로우 뭐 L 하이 이거 대충 여러분 봐도 이거는 아 로우 레벨 하이 레벨인 것 같지. 근데 요 클럭은 좀 이상하다. 이건 뭘까? 아 그거는 클럭이 위쪽이면 포지티브 엣지, 아래면 네거티브 엣지. X는 뭘까? 알 수 없다. X는 알 수 없다. 그래서 플립플롭의 기본 저 D타입에서는 요 X가 있어. 이거는 그때 틀려요. 그래서 믿으면 안 돼. 요 X는. 네거티브랑 로우랑 다른 로우는 로우가 깔려 있는 거고, 네거티브는 변하는 그 순간만. 틀려. 이런 질문 이상한 줄. 1년 전 같으면 엄청 화장실 다니고 또라이 하면서 그게 머리 나면서 막 구박했었네. 내가 포기했다 1년 사이에 많이 또. 우리 그 기계과 친구한테 감사해야 돼. 그때가 충격과 절망이었어. 그런 친구를 보고 나서 인내심이 늘었다. 로우랑 엣지는 틀려. 로우랑 엣지는 틀려. 그래서 이렇게 클럭 뭔가 화살표 방향 있는 것들은 신호가 화살표로 바뀌는 순간에만 이 상태가 딱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보면 D가 입력이고 Q가 출력이잖아. 입력이 언제 바뀌냐 이거지. 엣지가 있을 때. 계속 얘가 엣지가 아니라 로우다. 로우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Q0라고 돼 있지. 무슨 의미냐면 전 상태. 하이가 되면 여기 아니야. 여기가 요렇게만 보고 해.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엔 이거지. 엣지가 있으면 하이가 가던가 로우가 가던가.
로우가 되면 전 상태를 유지하던 거야. 입력이랑 관계없이 출력은 클럭에 있던 전 상태가 저장되는 거야. 그래서 이 차트가 특정 클럭이 들어왔을 때 정보가 저장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맨 밑에 이건 뭘까? 아웃풋 이네이블이 하이가 되면 Z가 된대. Z는 뭘까? Z는 보통 통상적인 공식 용어가 하이 임피던스, 고저항 상태. 고저항. 그래서 막 전자회로로 치면 릴레이랑 같은 기능이라서 기계적 부품으로 보면 그런 신호가 끊겨 있다. 굉장히 큰 저항으로 보인다. 이거지. 그러니까 끊어져 있다의 전자회로적 해석은 굉장히 저항값이 큰 거거든. X랑은 틀려. X는 뭐라고? 로우 오버 하이야. 근데 뭔지는 몰라. X는 하이젯이랑 틀려. 하이젯은 로우 하이가 아니라 얘는 그냥 끊어지는 상태 자체야. X는 로우 이거는 하이야. 근데 뭔지는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이런 거 나중에 데이터 시트 보면 이런 것도 참고해. 그래서 플립플롭은 뭐냐면 이제 다 기본 설명이고 이거야. 클럭의 동기화, 싱크가 된다. 우리가 보통 동기화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클럭에 반응이 있을 때 뭔가 입력에서 출력으로 바뀌는 걸 얘기해. 동기화 한다고 하는 거야. 로직은 어떨까? 얘는 슈미트 트리거 인버터 소자네. 슈미트 트리거, 슈미트 기호가 있고 여기 출력에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인버터지. 딱 봐도 앞에 거랑 좀 틀리지 얘는. 얘는 하이면 로우, 로우면 하이. 다른 거 없어. 다른 조건. 이게 로직 소자의 특징이에요. 로직 소자는 뭘로 비교해야 될까? 로직은 사람으로 치면 어른들로 표현하면은 말 한마디 하면 대꾸하는 친구. 이 정도 되는 거야. 얘네들은. 근데 예를 들어 플립플롭이라면 어른으로 치면 말 한마디 하면 제가 한참 뭔가 고민하다가 말을 한번 한다는 거지. 그게 그 차이가 있는 거야. 비유가 이상하긴 하지만 대충 그런 비유야. 그래서 보통 로직 소자 막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게 로직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패스스루야.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으로 뭐가 바로 나와. 알겠죠? 그렇다고 치고. 뭐 예제인데 여기에는 엔드 게이트가 하나 있고 이쪽에는 플립플롭이 하나 있어. 설마 이거 테이블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어떡하지? 엔드 게이트라서 어느 한쪽이라도 로우면 출력이 로우다는 뜻이야. 다 표기하기 얘네들 다 표기하기 귀찮으니까 X라고 한 거야. 이쪽이 로우가 됐건 하이가 됐건 관계가 없다 이거지. 어차피 하나가 로우면 로우니까. 바로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 자, 펑션 테이블은 이쪽 여기 플립플롭 쪽은 보면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 공부했던 거 한번 되새김질 하라는 의미에서 외부 제어 단자는 얘를 클리어 단자나 프리셋 단자는 프리셋이 들어온다. 프리셋은 통상적으로 플립플롭에서 출력이 보통 Q랑 Q바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바가 없지. 이건 액티브 하이 신호. 바가 있으면 액티브 로우 신호. 얘네들은 액티브 조건이 프리셋이야. 프리셋 신호를 주면 Q는 H가 되고 Q 반은 로우가 돼. 얘네 기본 조건으로 돼. 클리어는 Q 기준으로 진짜 클리어하는 거야. 0으로. 보통 리셋 이런 거에 비슷해. 기능상으로.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아 이런 단자들이 있구나라고 들어만 둬. 나중에 뭐 데이터 시트 보다가 참고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프리셋도 하이고 클리어도 하이일 때 클럭이 들어오면 입력이 Q로 나간다. Q 반은 이거 반대가 나가. 아, 요거는 출력이 두 개인 플립플롭이라서 그런 거야. 아까 전 거는 Q 바가 없던 놈이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 소자들 데이터, 이게 진리표, 트루스 테이블을 보면서 확인하면 돼. 중요한 건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야. 로직 소자는 이렇구나. 플립플롭은 아 이렇게 클럭이랑 반응하는구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요거를 좀 더 확대 해석을 해보자. 여러분이 배웠던 예전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 혹은 디지털 논리 회로를 잘 생각을 해보자. 왼쪽에 보시면 딱 그림상에 봐도 플립플롭 하나도 없지. 플립플롭 안 보이잖아. 잘 보면은 뭐 낸드, 엔드, 버퍼, 노어 이런 소자들로 되어 있지. 로직 소자는 아까도 말했듯이 각각 기본 소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뭉쳐서 컨피그레이션 로직이 되는데 조합 로직이 돼. 조합, 논리, 소자가 되는데 우리가 그 기능을 함수로 만드는 거야. 어떤 기능을 하도록. 그래서 보통 함수, 펑션 이런 기능들이 다 조합 논리야. 조합 논리. 뭔지 잘 감이 생각해보자. 우리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실행하잖아. 그치? 그럼 딱 생각해도 컴퓨터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어떤 디지털 정보를 읽어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플립플롭이 없다고 쳐도 읽어온 정보를 갖고 와서 그걸로 어떤 동작을 하는 거잖아. 화면에 데이터를 뿌리기도 하고 뭐 음악, 사운드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그치? 그런 게 다 펑션인 거야. 여러분이 배웠던 그런 디지털 논리 회로가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그게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모이면 그게 어떤 기능들을 해. 펑션. 어떤 명령어, 어떤 디지털 자료를 분석을 해서 어떤 기능들을 수행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C 언어를 막 짜. 그럼 컴파일이 되잖아. 그 컴파일의 최종 결과물이 뭐지? CPU 명령어들이야. 그러니까 이진 데이터. 0과 1로 된 데이터들이 나와. 그런 것들이 입력으로 들어가면 출력으로 어떤 결과를 내주는 이런 펑션 기능들. 비록 우리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막 추적해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어. 여러분이 디지털 논리 때 배웠던 논리 소자들을 이렇게 합치면 기능이 된다. 왼쪽에 파란색. 그러면은 빨간색은 뭘까? 아까 플립플롭을 하나 배웠잖아. 플립플롭은 한 비트를 저장하는 최소 가장 작은 사이즈야. 근데 그게 옆으로 쭈루루루 모이면 레지스터가 되는 거야. 하도 레지스터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레지스터가 딴 게 아니야. 아까 그 플립플롭이 옆으로 8개가 모이면 8 플립플롭. 다른 말로 8비트 레지스터가 되는 거야. 그게 쭈루루루 32개가 붙으면 32비트 플립플롭이 되는 거야. 32비트 레지스터가 되는 거야. 4바이트 레지스터가 되는 거지. 대충 알겠지만 컴퓨터에서 어떤 연산을 우리가 뭐 시연에서 어떤 변수 같은 거 대표적으로
시작하면 이렇게 뭐 인트 뭐 이렇게 뭐 선언하잖아 변수들이 딱 지금 대충 눈치챘겠지. 정보가 어디 저장돼야 되잖아. 이거 어디에 저장될까? 플립플로. 약간 확장하면 레지스터. 그 레지스터들이 아파트처럼 층으로 쌓이면 메모리. 그런 거야. 딴 거 아니야. 그래서 레지스터가 뭔가요? 이 질문 엄청 많이 해, 생각으로. 레지스터가 뭐냐면 플립플롭이 많이 모이는 거야. 근데 플립플롭이 뭐냐? 앞에 있는 얘. 클럭이 한번 들어오면 입력이 출력으로 저장되는 거야.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는 소자들. 그게 플립플롭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 상상력을 발휘하면 여러분이 마이컴을 이해할 수 있어. CPU를 이해할 수 있어. 논리 회로가 굉장히 많은 논리 회로를 조합을 하면 기능이 된다고 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DSP 공부하면서 뭐 상태 제어 정보다, 뭐 주소 정보다, 뭐 데이터 정보다, 어떤 동작을 한다. 동작이 뭐예요? 뭐 더하고 빼고 곱하기 이런 동작. 이런 게 다 얘네들입니다. 반면에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기능이나 어떤 순차적인 동작. 순차라는 게 어려워. 왜? 논리 회로는 신호가 들어오면 바로 똥 튀어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전 상태에 뭐를 반영해서 다음번에 반영해야지가 안 돼. 딱 봐도 이해가 가지. 얘는 그냥 입력되는 게 출력되니까. 얘는 전 상태가 있어. 아까 출력에 전 상태가 있었지. 기억 안 나? 다시 한번 볼까? 여기 Q0 전 상태. 플립플롭은 전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다음번 클럭이 들어오기 전까지 나는 Q0 전에 있던 어떤 그 논리 상태를 갖고 있는 거야. 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랑 논리를 조합하면 어떤 상태에 우리가 보통 시퀀스 제어, 순차 제어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0, 1, 2 숫자를 증가시키는 거야. 1에서 2가 되려면 1 정보를 내가 어디선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플립플롭이 필요해. 그거는 논리 조합으로 안 돼. 그러니까 덧셈 기능은 논리 소자로 구현하는 거지만 애더 예를 들어 어떤 두 개 더해가지고 뭔가 숫자를 증가시키는 이런 기능들은 반드시 플립플롭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립플롭은 모이면 레지스터, 더 많이 모이면 메모리. 플립플롭을 쓰면은 어떤 정보를 저장하거나 시간 제어를 할 수 있어. 레지스터가 뭐냐 보면 이거야. 어떤 정보를 저장해 놨다가 어디다 써먹는구나. 이거 그냥 이해하면 돼. 그거 어렵지 않아. 하도 답답해서 내가 소자까지 너무 몰라. 이 개념이 없으니까. 요거는 우리 연구실에 있는 거야. 그 74LVC 1G57이라고 하는 컨피그레이션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엔드 오와 노아가 아니라 어떤 거로도 쓸 수 있어. 요 주변 회로를 잘 꾸미면. 그래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 안에가. 슈미트 트리거가 있는 거는 입력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고 딱 보면 엔드, 랜드, 오와 있잖아. 이걸 조합하면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엔드, 오어, 노어, 엑스오어, 인버터를 다 만들 수 있어. 그런 소재가 있어? 실제 물리적으로네. 오른쪽에 있는 건 연구실에 있어. 이것도 사다 놨어. 내가 보여주려고. 74LVC 1G74라는 플립플롭이야. 이게 JK 플립플롭인가 이랬던 것 같은데 플립플롭인데 이렇게 생겼어. 여기 한 비트.
얘가 한 비트야. 플립플롭 한 개가 한 비트야. 되게 작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거 쓰는 건가요? 써. 파는 거야. 한 비트 쓴다니까? 쓰는 사람이 있어 어딘가에. 팔아 이렇게. 이걸 8개 붙이면 뭐라고? 8비트 레지 8개 플립플롭인데 그걸 우리가 그냥 8비트 단위로 쪼개서 1바이트 레지스터잖아. 이게 레지스터는 꿈속에 있는 공주님 얘기가 아니야. 진짜 부품물이 있는 거야. 부품물이 있어. 조그맣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DSP를 공부하면 한번 쭉 읽어보면 돼. 나중에 다뤄서 줄 건데 레지스터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치야. 보관하는 전자 회로야. 정확하게는. 또 이러니까는 또 회로 또 뭐냐고 막 물어볼 수도 있겠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이렇게 플립플롭 안에 이렇게 생겼어. 다 로직 소자인데요? 로직 소자를 만든 거야. 참 머리가 좋지 사람들이. 이 로직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장치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생겼어. 근데 결탄고 외울 필요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아. 그냥 그렇구나. 이해하라 이거지. 레지스터가 있으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구장창들 범용 레지스터 읽어봐.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 억추어럴리 레지스터. 실제 있는 거야. 존재하는 거야. CPU 안에. CPU 안에 있는 것들이. 외우지는 마. 이런 게 있구나. 레지스터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 제어 레지스터는 뭘까?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서를 제어. 대표적으로 프로그램 카운터, 세그먼트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 베이스 레지스터, 스택 포인터. 이런 게 있나요? 있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안 보여. 있어. CPU 안에 있는 것들이. 상태 레지스터. CPU의 상태 혹은 임베디드 블럭의 상태. 임베디드 블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단위. 예를 들어 PWM 아니면 AD 컨버터 이런 어떤 단위별 상태를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거죠. 정보를. 그래서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송수신 완료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또 메모리. 그래서 레지스터는 엄청 다양하게 써요. 엄청. 이게 뭐 딱 정의되지 않아. 기본은 플립플롭이 모여서 구성된 회로다인 거고, 쓰는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질문은 나중에 받을게. 지금 하지 마. 질문하면 길어질 것 같아. 7분만 더 하고 끝나자. 50분 단위로 끊을 거야. 자, 이건 메모리는 플립플롭이 많이 모여서 이루어진 소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그지? 종류가 뭔지만 알아보자. 많이 쓰이는 것들이니까. 메모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휘발성 메모리, 비휘발성 메모리. 휘발성 메모리는 여러분이 익히 아는 D램, SRAM. D램과 SRAM의 차이는 SRAM은 스태틱이라고 되어 있잖아. 스태틱이 뭐지? 정적의. 그러니까 정보를 저장해 놓으면 내가 아무 짓도 안 한다면 그 정보가 그대로 있어, 메모리 안에. 근데 D램은 다이나믹 랜덤이 되어 있잖아. 얘는 정보를 저장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가 점점 빠지면서 졸려, 진영은.
그래서 정보가 점점 지워져. 그래서 D램은 우리가 쓰진 않지만 나중에 혹시 들으면 이게 정보가 지워진다고 했잖아. 지워지면 어떻게 돼? 다시 써줘야 돼. 지워지지 말라고. 그게 틀려. 근데 왜 불편하게 SRAM 쓰면 되잖아요. 정보가 안 지워지게 하려면 뭔가 회로적으로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니? 그래. 그래서 가격이 SRAM이 훨씬 비싸. 비트당 가격을 비교해보면 거의 10배 정도 차이 나거든. 그래서 컴퓨터 메모리가 값이 되게 싼 거야. 사실 4기가 SRAM 만들려면 수십만 원 더. 농담 아니야. 수십만 원 더, 진짜로. 응? 아, 그렇구나. 또 이런 게 이제 쭉 발전해서 D램은 SD램, DDR, 뭐 SRAM 이렇게 나왔지. DDR 뒤에 숫자가 뭐 요새 DDR3, DDR4 붙잖아. 그게 클럭 와이어가 옆으로 늘어나는 것들이야.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관심 있으면 찾아봐. 여튼간에 다 D램이야. 가만히 놔두면 지워진다. SRAM은 SRAM은 엄청 비싸. 비싸고 엄청 빨라 대신에. 엄청 빨라. 엄청 빠르다는 기준이 단일 속도로 따지면 CPU랑 거의 동일 속도로 움직이는 애는 얘뿐이에요. 그 정도로 빨라. 그래서 초창기에는 SRAM이 클럭이 필요해서 너무 빨라가지고 그 동기화 SRAM이었는데 이제 뭐 비동기화, 이렇게 싱크로너스 SRAM 이런 식으로 속도에 맞춰서 쓰게 돼요. 요새는 많이 종류가 다양해. 그래서 엄청 고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SRAM이 엄청 빠르다. 제일 빨라. D램보다도 빨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통상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인베디드에는 SRAM을 많이 써. 속도 때문에. D램이 더 빠르지 않나? 아니. D램은 클럭을 옆으로 늘려서 병렬화된 메모리인 거지. 메모리 자체 속도가 빠르진 않아. 빠른 거는 SRAM이 제일 빨라. 가격도 비싸. 비비발성 메모리에는 이런 게 있어. FRAM, EEPROM, 플래시, 롬. 플래시에는 노어랑 낸드 두 가지가 있어. 많이 들어봤을 거야, 한 번이라도. FRAM은 페로 일렉트릭 랜덤 억세스 메모리라는 건데 최근에 개발된 메모리야. 딱 봐도 이름이 페로니까 뭐가 들어갔어? 응, 맞아. 그래서 강자기 랜덤 억세스 메모리. 그래서 전자 그 물질 안에 자기 성분을 가둬놔서 쓰는 애들이 되게 혁신적이지. 캐패시터를 뭐 충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적인 특성을 띠는 전자회로를 만든 거지. 복잡하게 이거 왜 쓰나요? 왜 쓰냐? 고속은 아니야, 솔직히. 고집적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나온 지 얼마. 이 피로비나 플래시 때문에 그런데 이 메모리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이 캐패시터 성분이에요. 근데 캐패시터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누설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 메모리들 나중에 데이터 시트 보면 사용 기간이 있어. 연도. 물론 기술 좋아. 요새 뭐 EEPROM 플래시는 뭐 100년. 근데 100년 동안 유지되는지는 정말 100년 후에 가봐야지 알겠지. 100년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제 버닝 테스트를 해보니 그 정도일 것 같다는 추정인 거지. 정말 100년 버틸 수 있는지는 100년 후에 알 수 없어. 누가 건물을 우리 시멘트 건물인데 150년 버텨요 하면은 어떡하? 야, 근거가 그렇다는 거지. 정말 150년 버틸지는 150년 후에 알겠지. 근데 페루는 자기 얘는 그런 게 훨씬 더 강화돼서
라이프 사이클이 옆에 있는 애들보다 애도 몰라 10배는 더 길다는데 10배 길면 1000년인데 그럼 봐야겠지. 근데 여튼간에 이제 그런 기술들이 나와 있으니까 속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게 달라. 왜냐면 캡은 딱 여러분 생각해도 에너지를 넣었다 그러니까 전하를 충전했다 뺐다 해야지만 정보가 0이 됐다 1이 됐다는 거잖아. 시간이 걸려. 느려. 얘는 빨라. SRAM, DRAM. 근데 얘는 전원을 끄면 없어져. 근데 얘는 요 중간이야. 속도. 캡 특성을 이용한 비휘발성 메모리보다는 빠르고 SRAM처럼 전원이 꺼져도 지워지지 않아. 그래서 성격이 중간이야. 플래시적 성격도 있고 이 휘발성 메모리 성격도 있어. 속도가 빠르면은 휘발성을 닮았고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은 이 비휘발성 메모리를 닮았거든. 그래서 TI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TI 마이컴 중에 요 페로 일렉트로닉 랜덤 땡땡땡 메모리 쓴 애들이 있어. 기술이 좋아지고 있지. 나중엔 DSP에 들어올지도 몰라. 일단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좀 익숙한 게 좋아. 나중에 자주 볼 테니까. 10분 쉬었다 하자.